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좀 해봅시다. 복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열 단원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배웠던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다. 등차 수열. 재현아,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었죠?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었죠? 1, 3, 7. 그죠?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더해져 나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지. 그 더해지는 숫자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렀는데 공차를 나타내는 문자는 뭐였다? D였습니다. D. 그치? 공차는 D였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AN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일반항을 뜻하는 식이었는데 만약에 AN이 3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긴 애를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은 이 녀석한테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네. AN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게 AN이지. 그럼 내가 첫 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n 자리에 어떻게 하면 돼? 1을 넣으면 되지. 그럼 얼마예요? 4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얼마예요? 7이죠. 세 번째 항은 얼마예요? 10이죠.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커지는 이런 수열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때 이 계속 일정하게 커지는 그 숫자, 이 숫자가 지금 얼마야? 3씩 커지고 있지? 그 3이라는 숫자가 바로 등차 수열의 무엇이다? 공차다. 맞죠? 공차. 그래서 공차를 D라고 하고 첫 번째 항을 뭐 A1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A라고 쓰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쓰는 공식, 일반항을 나타내는 공식이 있었는데 윤서에게 뭐였더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A 플러스 n-1 D 맞지?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수열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 자, 요 수열은 주어가 첫 항 A가 얼마고 4고 그 다음에 공차 D가 얼마고 3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요 일반항 구하는 식에 A 자리에다가 4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차 자리에다가 3 집어넣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분배 법칙해서 정리하면 처음에 있던 요 놈이 다시 나오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첫 항과 공차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있었죠. SN이라고 하면 이게 합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자,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승우야, 첫 번째 공식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을 해봐. 엊그제 했는데 48시간밖에 안 됐는데. 태연아,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첫 번째가 뭐였더라? 좋아. 그거 있잖아 얘들아,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라. 그럼 어떻게 더해요? 맨 앞이랑 맨 뒤랑 더하고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랑 더하고 이런 식으로 더하잖아. 더해가지고 쫙 더하면 똑같은 숫자가 전체 개수의 절반만큼 나오잖아. 그거를 그대로 식으로 나타낸 게 2분의 n괄호 a 플러스 l이죠. a는 당연히 뭐고? 첫 항, 그치? l은 뭐고? 끝항, 그치? 그래서 첫 항과 끝항을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요거 2분의 n 전체 숫자 개수의 절반만큼을 곱해주면은 그게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었고, 여기서의 이 l이라는 녀석이 지금 우리가 sn이니까 주어가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중이야?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중이야. 그러면 그때의 끝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몇 번째 항을 말해? 마지막 항이 그러니까 n번째 항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끝항이라는 녀석은 몇 번째 항이냐면 n번째 항이니까 AN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럼 방금 얘기한 이 AN, 요거 일반항 구하는 공식, 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요 자리에 L 자리에 집어넣으면 자, 더 많이 쓰는 두 번째 공식이 나온다. 2분의 N 하고 어서 와, A 그대로 놓고 자, L 자리가 얘로 바뀌는 거죠. n번째 항이니까. 그럼 얘로 바뀌면은 A가 하나 더 더해져 여기다가. 그럼 2A가 될 거고,
플러스 n-1d가 그대로 붙으면서 자, 요게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었다. 요게 지난 시간에 배운 등차 수열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게 등비 수열이었지. 등비 수열. 성빈아, 등비 수열은 어떤 수열? 똑같은 숫자가 계속해서 곱해져 나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었지. 그러면 그 곱해져 나가는 숫자, 아까는 더해지는 숫자가 공차였고 곱해지는 숫자는 그럼 뭐라고 부르죠? 공비라고 불렀습니다. 공비는 어떤 문자를 썼더라? R을 썼어요. 그쵸? 여기서도 똑같이 첫 번째 항을 나타내는 문자는 A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공식은 서윤아 뭐였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좋아. A 곱하기 R의 n-1 제곱 이거였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뜯어보면은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랑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등차 수열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등비 수열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더하기만 곱하기로 바뀌었을 뿐이지 일반항을 나타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요런 등비 수열이 한번 있다고 해볼까? 1, 3, 27, 81.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재현아 얼마가 계속 곱해져 나가고 있어? 3을 곱하고 있죠. 그죠? 3을 계속 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니까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등비 수열의 첫 항은 얼마죠? 1이고 공비는 얼마죠? 3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쓸 수 있지. 그지? 요 자리에다가 뭐 넣고, 요 자리에다가 1 넣고, 요 자리에다가는 뭘 넣고, 요 자리에다가 3 넣으면, 그죠? 그러면은 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되느냐? 3의 n-1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요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 문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 잘 좀 보시고, 그리고 등비 수열에도 이제 무슨 공식이 있다?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있죠. 등비 수열의 합 공식. 형진아, 이거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나니? 안 나니? 하윤아, 기억나니? 그것도 쓸 건데 요걸 먼저 쓸게요. R-1을 먼저 쓸게요. R-1분의 A 괄호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맞죠? 요렇게도 쓸 수 있고, 또는 여기서 앞뒤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분모 분자에서 R-1과 1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1-R분의 이렇게 시작하면은 분자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쓰는데, 요 녀석은 주로 R 값이 1보다 클 때 그때 쓰면 편하고, 이 녀석은 주로 R 값이 1보다 작을 때 쓰면 편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서윤이도 얘기했는데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니까 잘 안 외워진다. 지난 시간에 이거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공식 중에 a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는 공식, 이거 뭐지 성빈아? a-1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공식, 이거 알고 있잖아. 그지?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근데 이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도요 똑같은 모양의 공식이 성립된다 그랬어. 맨 앞에 a-1 하나 꺼내놓고 그 뒤에는 a의 4제곱, a의 세제곱, a의 2제곱,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늘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자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 있잖아.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 녀석한테 요런 규칙을 적용을 시켜본다면, 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서윤아, 앞에다가 얼마를 일단 꺼내놓을까? R-1을 하나 꺼내놓고,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괄호가 이제 얼마부터 출발할까? R의 n제곱일까? n-1제곱, 그치? 맞아? 그 다음은 그치, 요런 식으로 하나씩 차수가 떨어지겠죠? 요런 식으로 하나씩 차수가 떨어져가지고 얼마까지 갈까요? 1까지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요 녀석을. 그치? 그러면 요 색칠한 부분에 요 식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분모에 있던 R-1과 요 맨 앞에 있던 R-1이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건 결국 뭐가 돼요? 요 녀석만 남는 거예요, 요 녀석만. 거기에 앞에 있는 A를 하나 쫙 뿌려주면 그게 이 식이 의미하는 모양인데, 여기 네모 박스 친 데다가 내가 A를 하나씩 쫙쫙쫙쫙 곱해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가 여기에 붙으면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 다음 거에 붙으면은 A 곱하기 R의 n-2제곱 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 거는 1에다가 A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물론 하나 더 쓴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요게 맨 앞에 거고, 요게 그 다음 거고, 그 다음 해서 여기까지. 그럼 이게 결국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얘가 n번째 항이잖아.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 항식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빨갛게 적어져 있는 요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것, 이걸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얘가 S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공식을 다 이해하고 외울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뭐 왜 그런 썼는지 좀 까먹을 수도 있어. 근데 필요한 순간에 딱딱 써먹을 수 있게 외워놔야 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시그마라는 녀석에 대해 배울 건데, 이 시그마라는 녀석에서 등장하는 공식들도 일단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필요한 부분들은 외워줘야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 이거 일반항 공식, 그리고 합공식. 등비수열에서도 일반항 공식, 합공식. 요거는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책에서는 그 54쪽이랑 55쪽에 4-1, 4-2, 5-5- 여기가 숙제였는데, 여기 네 문제 중에서 질문 있나요? 일단 54쪽에 4-1과 4-2. 4-1번은 얘하나 답이 뭐니? 둘 다 말았어? 강효가 4-1번 답이 뭐야? 1번, 그치. 그 다음에 형진아 4-2번은 답이 뭐니? 재현아 4-2번 답이 뭐니? 승우 혜원이 192. 그렇죠, 192. 자, 이 두 문제 중에 나는 이거 풀려고 해봤는데 못 풀었습니다, 이런 사람. 아예 시도 조타 안 해본 사람들은 질문할 자격이 없고, 나는 이거 풀려고 해봤는데 잘 안 풀리더라. 제가 이거 하나 안 먹으니까 잘 안 풀리는 게 아닐까요? 그냥 풀다가 집에 갈 시간 돼서 간 거 아니야? 4-1번을 풀다 말았다고? 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SO 하면은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2분의 자, 다섯 번째 항까지니까 5,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 그럼 4D, 얘가 10인 거고요. 그 다음에 S10,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항수 10개 2A 플러스 n-1D, 9D가 되겠죠. 얘가 45. 자, 그럼 요거 조금 정리하면은 5랑 얘랑 약분시켜가지고 2 만들고요. 2를 이쪽에 곱해주면 2A 플러스 4D가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조금 정리해주면은 얘는 먼저 얘랑 약분해서 5로 만들고요. 5를 또 반대편에 45랑 약분시키면은 9가 될 테니까 2A 플러스 9D가 9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대로 그대로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은
이렇게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5d가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d가 1이네요. 그죠? 그럼 d가 1인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0 나오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공차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공차 나왔죠. d가 공차니까 답은 1번이고요. 자, 4-2번도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이 32. 그럼 이게 8항까지 합이니까 S8을 말하는 거거든? S8? 그럼 하영아, 이거를 등차 수열 합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S8을 표현해보면 2분의 뭐라고 해야 돼? 요거니까 자, 맨 앞에 누가 들어갈까? n이 얼만데 지금? n이라는 건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내가 지금 몇 번째 항까지를 더하고 싶은 거야? 16번째 항까지를 더하고 싶어요? 8번째 항까지. 여기 이게 n자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8이 와야 돼.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가 누구 자리야? 2a. a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죠? 그럼 2a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더하기 n-1d인데 방금 n이 얼마랬어? 8이랬지. 그러니까 n-1이면 얼마야? 7. 그럼 7d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것이 지금 얼마냐면 32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2항까지라 그랬으니까 S12가 되겠네. 자, 이거 재현이가 한번 해보자.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재현아? 2분의 12 괄호 열고 2a 플러스 11d. 그치? 요것이 얼마다? 96이다. 맞죠? 이렇게 두 개씩을 써가지고 이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혜원아, 이거 정리했더니 a랑 d랑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3. d가 얼마? 2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첫째 항부터 16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S16을 구하면 되는 거야. S16. S16. 자, 먼저 식으로 써볼까? 성빈이가 써볼까? S16은 어떻게 써야 돼? 2분의 16 괄호 열고 2a. 근데 a가 요거네. 그치? 그럼 바로 쓰자. 얼마까? 2a잖아. 마이너스 6 플러스 n-1이 15고 d가 2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렇게. 맞죠? 자, 그럼 괄호 안에가 24인가요? 30에서 6 뺐으니까 24. 24하고 2하고 약분시켜버리면 12가 되는 거니까 16 곱하기 12가 답이네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 192. 그치? 요렇게. 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5쪽에 5-1번과 5-2번 요거 두 개도 숙제였는데 5-1번 윤서야 답이 뭐니? 몇 번? 4번. 그렇죠. 86. 그렇죠. 5-2번 서윤이 못 풀었어. 주혁이 그러면 하윤이 응? 못했어? 이거 5-2번 푼 사람? 아무도 없다고? 혜원아 얼마야? 자, 그럼 5-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5-1번은 5-1번 먼저 해보면 5-1번은 S10 요거를 이제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쓸 건데, 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 요였잖아. R-1분의 A 괄호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S10을 한번 써보면, 자, 요거 예한이가 해봐. 뭐라고 써야 돼? 9야. R은 공비인데 공비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왜 갑자기 9야? 그럼 R-1분의 A가 9야? 2요. 아니 첫 항이 얼마인지 알아 지금? 10이요. 첫 항이 10이래? 누가 그래? A가 뭐예요? 몰라. 그냥 A라고 써야지.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거는 A에다가 R에 10제. 그럼 N자리에 10이 들어가는 거지. N자리에. 그치? 자, 요렇게 쓰는 겁니다. 요렇게 쓰는 거고 얘가 지금 2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S20. S20도 똑같이 쓰는데 N자리만 얼마로 바꿔? N자리를 얼마로 바꿔? N자리를. 그래, 이게 2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럼 N자리에 20이 들어가야지. 요렇게. 자, 요렇게 두 개의 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그 유제 5번도 그랬지만 요렇게 썼을 때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서윤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지. 그치? 아래 20제곱 빼기 1. 얘는 합차 공식을 한번 시켜가지고, 자 여기다 바로 쓸게요. 합차 공식을 한번 시켜가지고 아래 10제곱 빼기 1과 아래 10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 해놓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 밑에 있는 식을 위에 있는 식으로 하윤아 어떻게 해라? 나눠라 그랬죠. 얘를 얘로 나눠버려. 이렇게 나눠버리면 주어가 얘를 얘로 나누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똑같은 부분들은 다 지워지겠죠. 예를 들면 누가 지워질까? R-를 지워질 거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도 지워질 거고, A도 지워질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뭐만 남았어? R의 10제곱 플러스 1만 남았죠? 그리고 우변은 14를 2로 나눴으니까 얼마가 돼? 7이 되겠지. 그래서 밑에 식을 위에 식으로 나누면 우리는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7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R의 10제곱이 얼마다? 6이다. 그치? 요걸 하나 써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저 30번째 항까지 합을 이제 써볼게. S30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S30은 아까랑 똑같이 써볼게요. 승우가 한번 해볼까? S30은 뭐라고 써야 돼? R-1분의 A R에 30제곱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승우야 아까 전에 우리가 원래 요 자리가 R에 20제곱 빼기 1이었잖아. 그걸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둘로 인수분해한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요거 R에 30제곱 빼기 1을 우리가 두 덩어리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치? R에 10제곱 빼기 1 그리고 R에 20제곱. 지금 너는 이 공식을 떠올려야 돼. A의 세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하면 뭐지? A-1이랑 이거잖아. 이거 그치? 여기서 요 A 자리에 R의 10제곱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두 번째 괄호에 해당되는 게 요 자리에 지금 오는 거야. 그러면은 요 A 제곱이 지금 R의 20제곱이고,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R의 10제곱이 오고, 그 다음이 1, 그치? 요렇게 되는 것이 S30을 인수분해 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이놈의 값을 찾고 싶으니까 이놈의 값을 K라고 잡고요. 이번에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S30에 해당되는 식을 요거 S10에 해당되는 식으로 뭐 해본다? 여원아 뭐 해봐야 될까? 얘를 얘로. 아까도 이걸로 어떻게 했죠? 나눠봤더니 똑같은 게 쫙쫙쫙쫙 없어지면서 정보를 얻었잖아.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S30을 S10으로 어떻게 해봐? 나눠보는 거야. 나눠보면 똑같은 거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얘를 또 얘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자 여기 R-1, R-1 지워지고요. R의 10제곱 마이너스 지워지고요. A도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져. 그럼 경빈아 뭐가 남았지? 좌변에서 남아있는 것은 여기서 요만 남았죠? 그리고 K 나누기 몇이야? 2, 그치? 그래서 R의 20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자 K를 2로 나눈 거 2분의 K랑 같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답 나온 거네. 우리는 R의 10제곱이 6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R의 10제곱이 6이라는 것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주어가 얘가 얼마고? 36 플러스 얘는 그대로 6, 그 다음에 1, 요렇게 한 것이 2분의 K하고 같은 거지. 그지? 그럼 요쪽이 얼마야? 43.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K값 나오는 거죠?
그래서 K는 8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이게 4번. 응? 그치? 자, 그래서 등비 수열도 이게 원리는 아까 등차 수열 거랑 비슷한데 이게 인수분해도 들어가 있고 식을 식으로 나눠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 5-1번이었고요. 5-2번까지 해볼게요. 자, 5-2번은 SN이 16이고 SEN이 24라 그랬는데 자, 이것도 출발을 똑같이 하면 돼. 자, SN부터 써볼게요. SN. 서윤아, SN 뭐라고 써야 돼? 그냥 공식 그대로 불러주면 돼요. R-1분의 A 괄호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16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늦게 오냐 SEN 볼게요. SEN도 똑같이 R-1분의 A하고 여기가 뭐지 서윤아? 아래 몇 제곱? 2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게 24야. 근데 이번에도 원리가 아까처럼 요 부분을 우리는 무슨 공식을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 형진아, 얘를 합차 공식을 적용시키면 괄호 두 개가 되겠죠? 그지? 자, 첫 번째 괄호는 요렇게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괄호가 뭐가 돼? 그렇지. 아까 전에는 숫자 10이 있었지만 그 10이 문자 N으로 바뀐 상태로 똑같은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식을 위에 있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나눠야죠. 그쵸? 나눠주면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똑같은 식들은 다 지워져요. 얘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질 겁니다. 그럼 남은 것은 얘만 남았죠? R에 N제곱 플러스 1만 남았고 자 이쪽은 24를 16으로 나눴으니까 강역 얼마? 2분의 3. 그지? 이걸로 나눈 거니까 24 나누기 16 그럼 2분의 3입니다. 그러면은 R의 N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찾아놓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식 들어가요. 세 번째 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놈의 값을 찾는 게 목표인데 이거 잘 봐야 돼. 이놈의 값을 우리가 S3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식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를 S3n이라고 부르면 될까 안 될까? 성빈아 돼 안 돼? 여러분 지금 이게 문자로 나와 있어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 똑같은 상황을 내가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는 이런 걸 찾고 싶은 거야. A11 더하기 A12 더하기 띵띵띵띵 A30 여기까지의 합이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S30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를 S30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 S30은 어디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야? 어디부터? 첫 항부터. 그죠? S30이 의미하는 것은 첫 항부터 30번째까지 합인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1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 요것만 원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에서 S10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잖아. 그치? 그죠? 요게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 합이고 요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은 앞에 10개 날아갈 거 아니야. 앞에 10개 날아가고 11번째부터 30번째까지만 남겠지. 요런 느낌인데 이걸 지금 문자로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처음 출발하는 게 A1이 아니야. AM 플러스 1이야. 그럼 얘하나 S3n이라고 하는 애는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3n번째까지 합이지. 첫 번째부터. 근데 얘는 지금 n 플러스 1번째부터 3n번째까지 합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항 중에 앞에 있는 항들 몇 개가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 몇 개가 날아갔을까?
요거 바로 앞에 항이 뭐였을까? AN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지금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뭘 빼야 돼? SN을 빼야 돼요. 요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11번째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10번째까지 합을 빼버리면 되는 것처럼 지금은 n 플러스 1번째부터 더해 나가고 싶으니까 n번째까지 합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놈의 값을 지금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SN의 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인트는 요거 S3N을 찾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S3N을 찾기 위해서 또 요거 써볼게요. S3N은 자 요거는 뭐 아까 윤서 해보자. S3N은 뭐라고 써야 돼? R-1분의 A 아래 일단 처음 모양을 써줘. 3n번째까지 합이면 뭐라고 써야 돼? 3n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쓰고 근데 우리는 요식을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첫 번째 가로가 이렇게 아래 n제곱 빼기 1이 되고 두 번째 가로가 뭐라고 써질까? 아래 2n제곱 더하기 아래 n제곱 더하기 1 맞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역시 또 요놈의 값을 k라고 잡고 요거를 첫 번째 식으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눈다. 나누면 똑같은 거 다 날라가요. 날라가고. 윤서 해봐. 그럼 남은 게 뭐야? 아래 2n제곱 더하기 아래 n제곱 더하기 1이 남았고 자 우변은 k를 16으로 나눴으니까 요렇게가 남겠지, 그치? 요렇게. 근데 이미 우리는 아까 이걸 찾아놨어요. 아래 n제곱 2분의 1이라는 걸 찾아놨어요.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아래 2n제곱 4분의 1, 그치? 4분의 1. 그 다음에 아래 n제곱이니까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한 게 얘가 16분의 k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셋이 더해주면은 4분의 7인가요? 4분의 7이죠. 4분의 7에다가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양변에 16 곱해버리면 재현아 k가 얼마야? 재현이 4분의 7이 16분의 k야. 양변에 16 곱하면 k는? k가 얼마? 방금 일어났지? 야, 몸만 일어났구만. 뇌는 자고 있어. 양변에 16을 곱했잖아. 얘가 지워졌지. 이게 지워지고 여기 16이 곱해지잖아 이렇게. 얼마야? 얼마? 28. 그치? K가 28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해놓고 여기 답을 28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뭘 찾은 거냐면 얘를 찾은 거예요. S3N을 찾은 거야. 얘가 28이라고 찾은 거고 거기서 이제 이걸 빼준 게 답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가 16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빼면 답은 12가 되겠죠. 그쵸? 조금 어려운 문제. 12가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도 질문을 받을 건데 우리 여기 등차 중앙, 등비 중앙 간단하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질문을 받을게. 그 3번 54쪽에 유형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가 있다고 해볼게. 예를 들면 15, 18. 그럼 주어가 얼마 해야 돼? 등차 수열이 되려면 21. 여기 등차 수열이죠. 그죠?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면 항상 얘네 셋 사이에는 뭐가 성립하냐면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가운데 숫자랑 똑같다가 성립하겠죠. 왜냐면 이게 가운데 있는 숫자니까 얘랑 얘랑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딱 15와 21의 가운데 있는 18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항상. 맞죠? 요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양 끝에 숫자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항상 가운데 있는 B가 나옵니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요 식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등차 중항 이렇게 말합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사이의 관계식 등차 중항. 그러면 등비 수열도 한번 해볼게요. 등비 수열. 강혁아,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 아무거나 말해봐. 3, 6. 야이씨, 그게 등비 수열이가? 27. 아니 3, 6을 했으면은 얼마를 곱한 거예요? 2요. 그럼 그 다음에도 2를 곱해야지. 이게 등비 수열이야. 그치? 그러면 아까 등차 수열할 때는 맨 앞에 숫자랑 맨 끝에 숫자를 더했잖아. 그러면 지금은 등비 수열이니까 이 두 숫자를 어떻게 하면 뺀다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결정적인 차이는 더해 나가느냐 곱해 나가느냐의 차이잖아. T가 무슨 비예요? 비율할 때 그 비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하면은 그 비율이 일정하단 말이죠. 아무튼 등차 수열은 더해 나가는 수열, 등비 수열은 곱해 나가는 수열이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등차 중항 할 때는 15와 21을 더했다면 이번에는 3과 12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곱한 숫자가, 자 3과 12를 곱한 숫자가 이게 누구랑 같을까? 가운데 숫자의 제곱과 같아. 그치? 뭐 요런 모양으로 쓰려면은 루트를 씌워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루트를 씌우면 보기가 더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가 있다면 A, B, C라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가 있다면 이때는 맨 앞과 맨 끝 숫자를 곱한 것이 가운데 있는 숫자의 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우리는 등비중항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등비중항, 등차중항 얘기였어요. 그러면 여기 예제 유형 3번을 보면 자 4랑 A랑 B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방금 말한 등차중항식이 성립이 되겠네. 재현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재헌이가? 얘네 셋 사이에 뭐가 성립할까 그럼? 불러주세요. 그치? 4랑 B를 더하면 2로 나눌까? 그러면 뭐다? 맞아요. 요런 게 하나 성립할 거고 또 그 다음에 재현아 A랑 B랑 4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 지금 얘네 셋 사이에는 등비중항이 성립하겠지. 불러줘. 4랑 A를 곱하면 B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얘네 둘을 잘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A 자리에다가 지금 A하고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A 자리에다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줘. 이렇게. 그럼 강의가 어떻게 돼? A 자리에 여기 들어가면은 좌변이 8 플러스 2B가 되겠죠? 8 플러스 2B가 B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은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2, 4의 플러스 마이너스 B값이 마이너스 2 또는 4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서로 다른 세수. 근데 여기 맨 앞에 4가 있었잖아. 근데 B가 또 4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서로 다른 숫자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B값 두 개 중에서 4는 서로 다른 세수라는 조건에 어긋나.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B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여기 4니까 태연아 A는 얼마다? 1이다. 그치? A는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은 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답은 3이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이게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바로 밑에 3-1번과 3-2번 두 문제 해봅시다.
3-1번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풀었던 거랑 똑같으니까 요 풀이 과정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3-2번은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좀 이따 풀어줄게요. 요거는. 자, 해봐. 3-1번, 3-2번. 자, 3-1번. 4A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식 불러봐, 윤서야. 등차 중앙식. 2분의 4 플러스 B가 A다.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식 불러봐. 18A는 B제곱. 그치? 그러면은 여기 A 자리에다가 요거를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8이 곱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식이 나와? 36 더하기 9B가 B제곱이 되죠? 그럼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풀면 끝나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9B 마이너스 36. 자, 12하고 3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B 값은 1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근데 문제에서 이번에는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 그러니까 요거 날리고 B는 그러면 12라는 얘기고, B가 12면 A는 얼마일까? 8. 그치? A는 8. 답은 1번. 그쵸? 요렇게 풀면 끝나는 거. 위에랑 완전 똑같이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도 일단 출발은 비슷하지.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쓰는 거니까. 자, 3-2번에서 요렇게 세 개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주여가 풀어주세요. 2분의 A 플러스 C는 2B 아니 B, 그치? 요게 식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요것도 불러주세요. A제곱은 BC. 자, 이건데 여기서 이제 앞에 문제들보다는 조금 복잡해. 문자가 일단 3개고요. 대신 요게 있단 말이야. ABC 곱한 게 27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리를 약간 굴려가지고 이 두 번째 식하고 요 식하고의 연관성을 보는 거지. 어떻게 했니, 승우야? BC는 A분의 27. 그렇지. 여기에서 A로 양변을 나눠서 BC가 A분의 27이랑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 요 BC 자리, 요 BC가 그럼 A분의 27과 같은 거니까 요거는 A분의 27과 같구나. 그럼 결국은 A제곱이 A분의 27과 같은 거니까, 그죠? 양변에 A를 한 번씩 곱해주면 A 세제곱이 27이구나. 성빈아, A는 3 맞죠? 이렇게 해서 A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A가 3이라고 찾아지면은 A가 3이면은 B 곱하기 C가 9가 되겠네요. 그죠? B 곱하기 C가 9. 자, 그러면은 BC가 9고 여기 또 2분의 A 플러스 C가 B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잘 연립해서 이제 나머지 값들을 확인을 해볼게. A가 3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을게. A가 3이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네요. 2분의 3 플러스 C가 B다. 그러면 방금 찾은 요 BC가 9라는 식에서 여기 B 자리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자, 이 양변에 곱해버릴게요. 그럼 3 플러스 C에다가 C를 곱한 게 2가 양변에 곱해지면서 18이 되니까 C제곱 플러스 3C 마이너스 18은 0이 되겠고요. 그러면 6, 3에 플러스 마이너스 C값은 마이너스 6 또는 3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C가 3이면 이번에 또 무슨 조건에 걸려요? 문제를 잘 봐봐. 서로 다른 애 걸리잖아. 그치? 우리 이미 A가 얼마였어요? A가 3이라고 나왔는데 C도 3일 순 없지. 그치? 그래서 C는 3이 아니라 그러면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마이너스 6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줬던 프린트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이제 12회차 수업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12회차 수업을 할 거고, 요 12회차 수업을 할 때 요 책으로는
그 다음 단원인 9단원 63쪽까지만 마무리를 할 겁니다. 63쪽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10단원은 한 번 더 불러서 수업을 할까 하다가 10단원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는 내용이야. 수열의 단원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시그마까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수학적 귀납법 요거는 약간 뭐랄까 뒤에 이렇게 달려있는 꼬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중요도상 요거는 내가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12회차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와서 수업하는 건 끝내고 내가 그 주 안에 그 다음 단원 한 단원 그 수업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줄게. 그건 여러분들이 보고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날 63쪽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니까 그때까지 또 빠듯하거든요. 해봅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줬던 숙제 중에 자, 저번 시간 숙제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요 첫 번째 페이지 혹시 잘 안 되는 거 있니? 일 페이지 없어요? 2페이지 없고 3페이지 그러니까 거기 써있는 걸로는 71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71쪽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6번 자 6번 첫째 항이 13이고 A가 13이라고 말해줬네.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5항까지의 합이 그러면 첫째 항부터 25항까지 합이니까 S25겠죠. 요것이 25인 그랬으니까 자 써볼게요. S25를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쓰면은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N-1D 자, 이렇게 써지는 건데 이미 우리는 A가 13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A 자리에다가 13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26이 되겠죠? 26. 그러면은 2하고 바꿔 쓸게요. 여기 그럼 26이 돼요. 이렇게 26이 되는 거니까 이 분모에 있던 2하고 이 괄호를 약분을 시켜버리면 25 괄호 13 더하기 12D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 값이 25라 그랬어. 그지? 25번째 항까지의 합이 25. 그럼 얘가 25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은 얘가 주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얘가 1이 되려면은 D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쵸? 네, D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서윤아, 첫 번째 항이 1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러한 수열의 일반항 A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 A가 얼만데? 13 플러스 우리는 AN을 찾고 있는 거잖아. N-1 하고 D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기 좋게 쓰면은 마이너스 1 분배시키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4. 요게 지금 일반항인 겁니다. 이렇게. 이 수열의 일반항. 그럼 일반항이 나왔으니까 재현아, 우리 목표는 네 번째 항을 찾는 거잖아. 그럼 요 식에다 어떻게 하면 돼? 4를 n자리에 넣으면 돼. 그러면 A4 네 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얼마야 답은? 10이 되겠네. 10. 자, 또 여기 71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없어? 그러면 제일 끝 페이지 75페이지 여기는요. 몇 번? 6번. 자, 6번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그러면은 A3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생각해보면 A3은 형진아 뭐라고 써야 돼? A 곱하기 R의 제곱, 그치? 얘가 그럼 45인 거고, 그 다음에 A6은 A 곱하기 R의 몇 제곱? 5제곱이지. 얘가 1215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해 나가야 되겠니? 밑에 식을 위에 식으로 나눠봐야지, 그치? 이렇게 나눠봐야죠. 나눠보면은 A 지워지고 R도 2개 지워지니까 R의 세제곱이 될 거고, R의 세제곱은 자 1215를 40으로 나눈다. 얼마지? 2 하면은 90이니까 315. 315면 얼마죠? 7? 27인가? 이렇게 되지 않나? 그죠? 그럼 R의 세제곱이 27이니까 R은 얼마예요? 3이네. R이 3이야. 그럼 R이 3이라는 것을 여기 R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면은 요게 R제곱 9가 되는 거니까 A는 몇이구나? 5구나. 그래서 첫째 항은 5, 공비는 3.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8 이렇게 되겠네. 그죠? 또 마지막 페이지에 질문. 혜원이 다 했어? 어제 안 가져갔어, 그제? 또 질문 없나요? 여기 있어, 프린트 혜원아. 여기 앞에 있어. 10회차 프린트 혹시 지난 시간 안 가져간 사람은 가져가세요. 없나요? 자, 그러면은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책으로 돌아가서 요거 이제 요 단원에 설명해야 될 내용이 지금 2가지 남았습니다. 요 단원에 그 중에 하나만 먼저 설명을 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57페이지를 볼게요. 57페이지. 자, 책으로 돌아가서 57페이지에 보면 14번을 볼게요. 14번. 자, 여기 14번과 15번 두 개가 이제 같은 개념으로 푸는 문제인데 요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걸 보자마자 이걸 딱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거든. 자, 여러분 만약에 S10에서 S9를 빼라. 이러면 뭘까요? 번째야. 뭐라고? 맞는 것 같은데? 번째야. 첫 번째 항이요? 첫 번째 항은 아니지. 그 끝항이 몇 번째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A10을 말한다는 거 알겠니? 이거 이해되나요? S10 그러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럼 거기에서 S9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를 뺐어. 그럼 딱 하나 남겠지. 그 하나가 10번째 항 아닌가요? 재현이 이해되니? 여원이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요걸 이해했으면 요것도 대답할 수 있을까? SN에서 SN-1을 빼면 뭘까요? 그렇지. 이거 AN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숫자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개 적게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다 빼게 되면은 하나씩 지워지면서 맨 끝에 한 개만 딱 살아남을 텐데 그 마지막 한 개가 바로 이 녀석의 제일 끝항인 n번째 항. 그거 하나만 남는 거지. 이게 일종의 공식이야, 얘들아. 이게 일종의 공식인데 물론 이 공식에는 설명할 부분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그러면 딱 n번째 항만 남아. 이게 제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랑 같을까, 이거? 이거는? S1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이죠. 근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그냥 뭘 말해? 첫 번째 항 자체를 말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S1은 A1과 똑같다.
요렇게를 기억해 주시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끝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개념을 가지고 1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SN이 이렇게 나와 있어. SN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윤서야, 먼저 첫 번째로 구하라고 한 거는 A1입니다. A1. A1은 근데 S 뭐하고 같다고? S1과 같다고. 그래서 내가 A1을 찾을 때는 A1 어차피 S1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SN 식에다가 그냥 N자리 얼마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5 괄호 5의 1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답 뭘까? 20이겠죠? 20. 자, A1은 찾았고요. 그 다음에 A5를 찾아볼게요. 요거 자, 누가 해볼까? 경빈이가 한번 해보자. A5는 경빈아. 자, A5는 방금 전에 요 느낌으로 가는 거야. 방금 전에 요 느낌으로. 내가 만약에 A5를 찾고 싶어. A5. 여기 N자리가 5가 된 거야. 그러면 이쪽 식은 뭐라고 쓰면 적당할까? S5에서 빼기 S4라고 쓰면 적당하겠지. 그치? 맞죠? 네, 그러면 5번째 항까지 합해서 4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니까 딱 5번째 항 혼자 남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S5면은 요 식에다 5 집어넣는 거니까 5괄호 5의 5제곱 빼기 1이 되겠고요. S4면은 여기다가 4 집어넣는 거니까 5괄호 5의 4제곱 빼기 1일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냥 분배시켜 버릴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5의 6제곱 빼기 5.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5의 5제곱 더하기 5. 그럼 5 하나 날려버리고, 자, 5의 6제곱 하기 싫으니까 5의 6제곱이랑 5의 5제곱은 5의 5제곱을 묶을게요. 이렇게 묶어주면은, 자, 이거 얼마니? 5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쩔 수 없이 5의 5제곱은 해야 되겠네. 5의 5제곱. 5를 5번 곱하면 얼마일까? 5를 4번 곱한 게 625거든요. 625에 5를 한 번 더 곱해. 얼마게? 3125. 3125. 얘가 3125인데 거기다가 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4를 해야 돼. 3125에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2,500 아닌가? 12,500. 그치? 12,500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A1과 A5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을 더하면 답이다. 답은 12,520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뭐 이런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내용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거랑 상관 있을까? 상관없어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아니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모든 수열에서. S라는 값 자체가, S 자체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상관없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15번도 같은 내용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15번은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일반항을 구하는 식이잖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줄게. 자, 15번. 우리가 방금 이 얘기를 했어요.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SN에서 SM-1을 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대로 SN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2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SM-. 이게 뭘까요? 이게 S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3n인데 SM-1은 그럼 뭘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만약에 성빈아 S5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죠? 요 식에 n자리에 5 넣죠. 그죠? 그럼 SM-1을 구해라. 그러면 요 식에 n자리에 n-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요 식의 n자리에 n-1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써지겠죠? 2 곱하기 n-1의 제곱 빼기 3괄호 n-1 이렇게 써지면 얘가 바로 Sn-1입니다. 요거를 조금 정리할게요. 전개시켜서. 자, 전개시키면은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니까 얘는 2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게 지금 Sn-1이니까 얘를 요 자리에 집어넣어야지, 요 자리에. 그래서 빼기 하고 이제 요 자리에 방금 찾은 2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5가 이렇게 뺄셈이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분배시켜서 빼보면 제 허나 뭘까? 4n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치? 4n 마이너스 5. 여기에 이제 약간 더 부가적으로 설명할 게 이제 첫 번째 항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항을 구하면 이게 첫 번째 항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이 문제는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거든. 왜냐하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여기에서 원하는 일반항이 됩니다. 그래서 AN은 4n-5라고 바로 답을 쓰셔도 돼요. 자, 우리 그럼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3분만 쉽시다. 자, 우리가 55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내용이 원리합계가 남았는데 이 원리합계는요, 내가 거기 예제로 나와 있는 거 유형 6번 한 개만 보여주고요. 아, 이런 게 원리합계구나 라고 느낌만 좀 받고 넘어갑시다. 밑에 있는 문제들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단독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원리합계보다는 뒤에 시그마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원리합계는 여기 유형 6번 요거 하나만 풀어줄 테니까 아, 요런 게 원리합계구나 라고 느낌만 좀 받으시고 요 밑에 문제들은 패스할게요. 6-1번, 6-2번은 패스하고 유형 6번만 잘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원리합계라는 거는 내가 매년 초에 30만원, 30만원, 30만원 이렇게 10년 동안 돈을 계속 넣었어. 그러면 내가 넣은 원금은 얼마니? 300만원이지. 10년 동안 1년에 30만원씩 넣었으면 300만원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10년 동안 은행에 보관했기 때문에 뭐가 붙을까? 이자가 붙을 거야. 그럼 그 이자들을 다 합쳤을 때 10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원리합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계산 방법을 써야 되냐면 보세요. 내가 1년 초 그리고 2년 초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볼게. 3년 초 이런 식으로 매년 초에 내가 돈을 넣어요. 30만 원씩 돈을 넣었어. 그러면은 10번째로 돈을 넣는 시점은 언제겠어? 10년 초겠죠. 10년 초에 마지막으로 30만 원을 넣었을 거야. 그럼 몇 번 돈을 넣은 거야? 대답 좀 해줘. 10번 넣은 거지. 1년 초에 30만 원, 2년 초에 30만 원, 10년간 10번을 넣었어요. 근데 그 돈을 찾는 시점, 내가 은행에서 그 돈을 꺼내는 시점은 언제냐면 10년째 말에 돈을 꺼냅니다. 10년째 말. 그러니까 똑같이 10년이라도 10년 초와 10년 말은 얼마만큼의 시간 차이가 있을까? 2024년 1월 1일과 2024년 12월 31일. 이거는 같은 시점이라고 볼 수 없잖아. 이건 얼마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1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1년 초에 제일 첫 번째로 30만 원을 넣었어. 여기다 3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그 돈이 다음 해 2년 초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걸 어떻게 쓰냐면 30 괄호 1.06이라고 씁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연 이율이 얼마래? 6%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돈을 1년 동안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그 돈의 6%만큼 이자를 붙여줄게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30만 원에다가 6%의 이자를 덧붙인 금액을 우리는 30 곱하기 1.06 이렇게 씁니다. 1.06은 이런 거지. 1 더하기 100분의 6인 거지. 원금에다가 6% 이자 덧붙인 거. 그러면 그 돈이 그대로 3년 초가 됐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 다시 한번 1년의 이자가 붙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30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2년을 넣어놓으면 1년치 이자를 2번 곱해줘요. 1.06을 2번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 돈이 쭉 가가지고 10년 말이 되면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30 곱하기 1.06에 10제곱이 되어 있어요. 꽉 채워가지고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잖아. 10년치 이자를 다 받은 거야. 그래서 1.06에 10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돈은 뭐만 생각한 거냐면 맨 처음에 넣은 30만 원만 얘기한 거예요. 맨 처음에 넣은 30만 원이 10년이 지나면 이만큼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고, 나는 요 돈만 넣는 게 아니라 2년 초가 되면 또 얼마를 넣을 거야 은행에? 또 몇만 원을 넣을까? 또 30만 원을 또 넣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도 또 이자가 또 붙어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3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그 돈이 3년 초가 되면 1년치 이자가 붙어가지고 30 곱하기 1.06이 될 겁니다. 그럼 위에 거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는 거죠. 이자가 한 번 덜 붙어. 그럼 얘가 쭉 가가지고 똑같이 돈을 찾을 시점이 되면 얘는 얘보다 1.06이 하나 어때? 적겠죠. 요렇게 되겠지. 그치? 같은 방식으로 그럼 3년 초에도 나는 30만 원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넣은 30만 원은 쭉쭉쭉쭉쭉쭉 가가지고 10년 말이 되면 이자가 또 한 번 더 적게 붙을 테니까 30 곱하기 1.06에 8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매년 30만 원 30만 원 넣다 보면 마지막 30만 원을 넣는 게 이제 10년 초죠. 요 10년 초에 나는 마지막으로 30만 원을 넣을 거야. 그러면 그 30만 원도 10년 말이 되면 얘랑 얘도 1년의 간격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요 30만 원도 1년치 이자가 붙어가지고 30 곱하기 1.06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10년째 말에 받는 돈은 얼마인 거냐면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한 거? 이것들을 다 더한 것만큼 나는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이자를 붙여주는 걸 우리가 복리라고 해요. 복리. 여러분 나중에 막 뭐 경제 이런 거 막 공부해 보면 복리의 마법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30만 원씩 10년 집어넣어봤자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이율 6%로 이자를 붙여주면 10년 동안에 이 돈이 얼마가 되냐? 계산해 보면 알겠죠. 봐봐. 자, 우리는 지금 이것들의 합을 계산할 건데 여기 써져 있는 애들을 쭉 보니까 얘네가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얘를 첫 항이라고 생각해봐.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요 바로 위에 줄에는 얼마가 써 있을까? 30 곱하기 1.06의 제곱 이렇게 써 있지 않을까? 그치?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이 수열,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이것을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으로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자,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R-1분의 A 괄호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거기다 그대로 넣어볼게. 지금 얘는 공비가 얼마라고 봐야 되니? 첫 항이 이거고 두 번째 항이 이거니까 얼마를 곱한 거야? 1.06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공비 R이 1.06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6 빼기 1분의, 자, A가 첫 항이지? 이 문제에서는 첫 항을 얘로 보는 것이 좋겠죠? 그죠? 얘가 첫 항, 얘가 두 번째 항 이렇게 보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그러면 첫 항 자리에 30 괄호 1.0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는 R의 N제곱인데 R이 1.06이고, 자, N이라고 하는 거는 항의 개수니까 지금 이거 몇 개예요 총? 10년 동안 집어넣은 거니까 10개겠지. 그지? N자리에 10 들어갑니다. N자리에 10 들어가고 빼기 1. 자, 요걸 계산하는 거고요. 요거를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1.06의 10제곱은 1.8로 계산해라. 알려줬잖아. 그쵸? 그래서 자 그대로 계산해보면 분모가 0.06이고요. 분자는 30 곱하기 1.06 곱하기 자 1.06의 10제곱을 1.8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1.8에서 1 빼면 0.8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해볼게. 분모 분자에다가 100배 할게요. 계산하기 좋게 하고 0.06이랑 1.06이랑 소수점 두 개씩 밀어줄게. 그럼 얘는 6이 되고요. 얘는 106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약분시켜 봅시다. 요거 6하고 얘하고 약분할까요? 얘 5 될 테니까.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106 곱하기 자 5랑 0.8 5랑 0.8 계산하면 딱 얼마야? 4. 그럼 106 곱하기 4 그럼 얼마야? 424만원. 그죠? 424만원. 나는 300만원 넣었는데 얼마 됐어? 424만원. 많이 웃죠? 이게 복리입니다. 복리. 얘네가 1년에 30만원 1년에 만약에 300만원 되면 얼마 돼? 그럼 10년 되면 4240만원 되는 거야. 그죠? 네, 이렇게 이자를 붙여가지고 10년 후에 금액,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금액을 계산하는 걸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해요. 답은 요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느낌이다 라는 것만 좀 보고 지나갈게. 자 넘어가서 56쪽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만한 문제인데 자, 2라는 숫자하고요 8분의 625라는 숫자 사이에 숫자 3개를 집어넣었대요. x, y, z라는 3개의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요게 전체적으로 다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만든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게 등비 수열이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공비가 한 번 곱해졌겠지. 그치?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 똑같은 숫자를 계속 곱하는 거잖아. 그럼 그 곱해지는 공비를 R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또 한 번 공비가 곱해졌겠지. 여기도 곱해졌겠지. 그리고 여기도 곱해졌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 2에서 출발해서 공비를 몇 번 곱했더니 몇 번 곱했지? 4번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8분의 625가 나왔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식으로 써볼까요? 2에서 출발해가지고 공비를 4번 곱했어. R을 4제곱했어. 했더니 그 결과가 8분의 625가 나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R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양변을 2로 나누면 2가 여기 8에 붙으면서 16분의 625가 되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6은 뭐의 4제곱이야? 2의 4제곱이. 625는 뭐의 4제곱이야? 5의 4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R의 4제곱이 2분의 5의 4제곱이니까 R은 얼마일까 승우야? 2분의 5. 라고 말하면 약간 오류가 있어. R의 4제곱이 2분의 5의 4제곱이랑 같다고 해서 R이 무조건 2분의 5야? 어떨 가능성이 열려있죠?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열려있어. 그래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면 안 되겠네. R은 2분의 5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럼 그때 문제에서는 지금 Y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 하나 우리 Y를 한번 찾아볼 건데 2에서 출발해서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요? 2번 곱하면 Y가 나오죠? 그러면은 2에서 출발해가지고 공비를 한 번 곱하면 2분의 5 또 한 번 곱하면 또 2분의 5 그럼 답 얼마일까? 2분의 25 그쵸?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9번은 해보면 되겠고 자, 11번 한번 볼게요. 11번은 그 여러분들 혹시 이거 계산하느라고 막 애를 쓸까봐 얘는 그 끝까지 다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어떻게만 쓰면 되냐면
처음에 15m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린 높이의 4분의 3만큼 다시 튀어오른대. 그러면 맨 처음에 15m에서 출발했으면 여기 첫 번째 튀어오른 요 지점의 높이는 15 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요? 처음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만큼 다시 튀어오르니까 15 곱하기 4분의 3에 해당되는 높이까지 올라왔겠지. 윤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20m에서 처음에 떨어뜨렸다. 20m에서 땅 떨어뜨리면 얘가 어디까지 튀어오른다는 얘기야? 15m까지 튀어오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20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걔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로 튀어오른 요 높이. 요 높이는 그러면 방금 전 그 높이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3을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그 전 높이에다가 4분의 3을 계속 곱해 나가면 그 다음 튀어오른 높이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8번째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4분의 3을 몇 번 곱한 상태가 될까요? 아니, 첫 번째 뛰어오른 게 이거였잖아. 이게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인 거라고 봐야 돼. 그러면 8번째 항이면 그냥 4분의 3을 몇 번 곱하면 돼? 8번 그냥 곱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15 곱하기 4분의 3에 8제곱이라고 그냥 써놓으면 됩니다. 이거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게 답이에요. 이렇게 약간 교과서 스타일의 문제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보시고 맨 끝에 16번 문제는 패스할게요. 16번이 아까 말한 원리합계거든요. 원리합계 문제는 패스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자, 넘겨볼게. 아까부터 너무너무 시그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시그마. 자, 이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이렇게 써요.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시그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는 요 위아래 막 이렇게 달리는 것들이 좀 있어. 자, 여기다가 K가 1부터 아니 N이 1부터 K는 1로 쓰자.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이렇게 보통 시그마 기호는 구성이 됩니다. 자, 이 기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호를 이해하는 게. 자, 이렇게 쓰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쓰려는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AK라는 수열에 K 자리에 1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숫자는 시작점을 말합니다. 시작점. 1부터 시작해서 자, 끝에 N이 있죠. 이게 끝점이에요. 끝항. 그러니까 이거는 AK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이런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기호 시그마라는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서 써보자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면 K 자리에 1 넣은 거잖아. 그러면 A1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이면 K 자리 2 넣은 거니까 A2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쭉 이 AN이라는 수열을 더해나가. AN이라는 수열을 더해나갔을 때 마지막에 N번째 항에서 끝나 라고 했으니까 K 자리에 N 집어넣어서 AN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시그마입니다. 자, 몇 개만 더 해볼게. 자, 만약에 시그마에다가 K는 1부터 3까지 BK, 자, 요런 애가 한번 있다고 해봐요. 이거는 어떤 뜻일까? 하윤이가 한번 해볼까? K 자리에 얼마부터 넣어야 돼? 1부터, 그치? 그러면 BK라는 수열에 K 자리 1 넣었으니까 뭐라고 쓸 거야?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하면은 끝나는 데가 3인 거니까 끝난 거죠. 그쵸? 그치? 그래서 요 시그마는 요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자, 시그마. 이번에 N으로 써볼게요. N이 1부터 5까지 2N-1. 자, 이렇게 써있으면 이건 뭘까요?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수열에다가 n자리에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5까지 차례대로 넣어가지고 다 더해.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서윤아, n에 1 집어넣으면 얘 뭐가 돼요? 1, 그 다음에 n에 얼마 넣어야 돼? 2를 넣어야지. n에 2를 넣으면 얼마가 될까? n에 2를 넣으면 얼마? 3. n에 3 넣으면 5, 4 넣으면 7, 5 넣으면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끝났지? 5개, 5까지 넣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런 건 어떨까? 자, 이번에는 뭐 m으로 해볼까요? m은 1부터 4까지 m제곱. 이거는 무슨 뜻일까? 태연이 해볼까? 권유가 아니야. 네가 해보라는 거야. 싫어요가 어딨어 임마. 시키면 해야지. m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잖아. 1. 1제곱은 1이니까. 더하기. m에 얼마 넣어 이제? 아, 바로 4 넣어? 1부터 4까지.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의 제곱 4. 3 집어넣으면 9. 4 집어넣으면 16. 끝났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그마 기호를 잘 이해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열들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써먹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다양한 모양의 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5번째 항부터 더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써놨어.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k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이제 일반항인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성빈아 얼마부터 넣으란 얘기야? 5부터 넣으란 얘기. 그치? 여기다 5 집어넣은 거 더하기 얼마 집어넣은 거? 6 집어넣은 거 더하기 7 집어넣은 거 더하기 8. 이렇게 4개의 항을 더해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시그마 기호가 갖는 개념입니다. 개념. 자, 그래서 여기로 와보면 합의 기호 시그마 해가지고 시그마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시그마는 약간 좀 뭐랄까 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는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중학생이 와가지고 봐도 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시그마 같은 거 딱 풀고 있으면 이제 중학생들이 보면 오씨 이거 졸라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사실 뜯어보면 별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잘 쓰면 멋있다. 잘 연습해 주세요. 자, 이 시그마 기호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시그마를 다루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만약에 시그마 기호 안에 두 종류의 수열이 더해져 있을 때, 요럴 때 어떻게 해도 괜찮대? 분배 법칙 하는 느낌으로 시그마를 요놈한테 씌워주고 더하기 또 시그마 요놈 요렇게 분배 법칙 하는 느낌으로 요렇게 만들어줘도 괜찮다. 그리고 빼기도 마찬가지. 빼기도 그렇게 만들어줘도 괜찮다. 그치? 근데 옆에 설명 봐봐. 곱하기는 될까 안 될까? 곱하기 시그마 기호 안에 AK랑 BK라는 수열이 곱해져 있어. 그럼 요거를 따로따로 씌워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만드는 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치? 안 된대. 자, 왜 안 되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더하기 빼긴 되는데 왜 곱하기는 안 될까? 자, 이렇게 써 있으면 K는 1부터 간단하게 2까지라고만 해볼게. 2까지 AK, BK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혜원아 어떤 뜻이니? 여기에다가 얼마 넣은 거? 1 넣어가지고 A1, B1 더하기 또 여기다가 얼마 넣은 거? 2 넣어가지고 A2, B2 요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게 이거죠. 그죠? 자, 그런데 K는 1부터 2까지 AK 곱하기
K는 1부터 2까지 BK. 자, 요렇게 써 있으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게 주어가 어떤 뜻이지, 요게? 여기에 K자리 1 넣어서 얼마야? A1 더하기 또 여기에 K자리 2 넣어서 A2. 자, 이렇게 생긴 애한테 얘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또 여기다가 K자리에 1 넣고 2 넣어서 더한 거잖아. 그럼 요거는 B1 플러스 B2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한눈에 봐도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아요, 달라요? 태연아, 이거랑 이거랑 같아, 달라? 아 달라요. 우리 분배 법칙, 달라요. 그치? 이거 분배 법칙 하면 몇 개 나와, 이거? 이렇게 나오지. 이거랑 위에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시그마를 뿌려줄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곱하기나 나누기 이런 거 말고 여기 옆에 있는 1, 2번처럼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수열들한테는 시그마를 이렇게 샥샥 뿌려줄 수가 있다. 자, 다만 3번처럼 자, C하고 AK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서 C는 수열이 아닙니다. C는 수열이 아니라 C는 그냥 상수예요. 예를 들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뭐 3K 뭐 이런 애가 있어. 요럴 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요 놈한테 1부터 5까지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6, 9, 12, 15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얘처럼 앞에 붙어있는 게 숫자인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해? 시그마 앞으로 이렇게 빼는 게 가능해. K는 1부터 5까지 K 이런 식으로. 실제로 빼보면요, 앞에 3 붙여놓고 자, 요 시그마가 갖는 의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에 줄과 아래 줄이 서로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시그마 안에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수열들은 시그마를 따로 씌울 수 있고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를 시그마 앞으로 꺼낼 수 있다. 요게 시그마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거는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뭐 4. 이거 뭘까요? 이거는 K 자리에 1부터 넣어야 되는데 K가 없죠. 그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냥 4라는 숫자를 몇 개 더하라는 얘기야? K가 1부터 10까지니까 4를 10번 더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K가 없잖아. K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계속 4인 거야. 모든 항이 4. 모든 항이 4인 수열을 10번 더하는 거니까 그냥 4 곱하기 10 해가지고 4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자리에 K가 없이 그냥 C라는 상수가 있을 때는 요 놈과 요 놈을 그냥 곱한 것이 답이야. 요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요 시그마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옆에 59쪽에 유형 1번. 자, 유형 1 하백 2호 시그마 얘부터 봅시다. 자, 요거를 한번 볼게. 기억에 있는 식을 볼 건데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이 시그마를 해석해 볼게. 자, 요 놈을 해석해 볼게. 자, 얘가 재현아, 얘가 어떤 뜻이야? 처음에 그죠? 그럼 하나씩 해줘. K에 1 넣으면 뭐 되죠? 1 되죠. 1, 그지? 그럼 1 더하기. 그 다음에 K에 2 넣으면 4 더하기. 3 넣으면 7 더하기. 4 넣으면 10 더하기.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에서 끝날까? 33을 여기다 넣는 거잖아. 그치? 얼마에서 끝나야 돼? 그치. 97에서 끝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그마죠. 맞죠? 근데 기억에서는 지금 1, 4, 7 이건 좋은데 마지막에 100에서 끝났지. 그럼 기억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라고 써야 되겠고, 자 니은도요 요거를 갖고 와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하윤이가 한번 해볼게. 자 이것도 K에다 처음에 얼마 넣어야 1 집어넣어. 여기다 K에다 1 집어넣으면 5의 0제곱 얼마예요? 1 플러스 그 다음에 K에다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5의 제곱이라고 쓸게. 4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 5 집어넣으면 5의 4제곱. 이것을 의미하는 시그마죠. 그지?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있네?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렸지 그지? 요거 하나가 빠져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니은도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은 요렇게 시그마가 써져 있는데 요거는 서윤이가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K 얼마부터 넣어야 돼 서윤아? 0부터 넣어야 돼.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그쵸? 그 다음 얼마 넣을까? 1 집어넣으면 1이고 그 다음 얼마 넣을까? 2 집어넣으면 얼마? 4. 그 다음은 9 이렇게 가겠지. 쭉 가서 얼마에서 끝날까요? K에 10을 넣었으니까 100에서 끝나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맨 앞에 있는 0은 말 그대로 0이잖아. 안 써도 그만이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그냥 0 없애고 요렇게 써도 사실 얘랑 같은 값을 가져 라고 볼 수 있겠지. 디귿은 맞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2번도 한번 볼게요. 1-2번. 1-2번은 요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씩 해볼게. 요거 약간 앞에보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하나씩 보자. 요것도 L 자리에 형진아 얼마부터? L 자리에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었어. 얼마 돼? 0 돼요? 2 되죠. 2. 그 다음 플러스 L 자리에 1 넣었어. L 자리에 1 넣었어. 얼마 돼? 4. L 자리에 2 넣었어. 6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L 자리에 얼마 넣을 거야? 9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얼마 되지? 20.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수열과 어때요? 똑같지? 똑같아. 그지? 1번 맞았네. 자 2번은 2번은 누구? 성빈이가 한번 해보자. i에다가 이번에는 2부터 넣을 거야 성빈아. 여기 2 넣었어. 그럼 요 전체가 얼마 되죠? 2 되죠. 그 다음에 i 얼마 넣어야 돼? 3 넣었어. 그럼 얼마 돼? 4 되지. 띵띵띵. 마지막에 11 집어넣었어. 얼마 돼? 20. 아 그러면은 이거랑 어때? 같아요. 3번도 맞는 표현이고. 자 5번도 해볼게요. 5번. 5번은 하영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얘부터 볼 건데 하영아, 얘는 K자리에 1 넣은 거잖아. K자리에 1 넣었어. 그럼 그냥 얼마예요? 1이지 1? 1 더하기. 그 다음에 K자리에 2 넣었어. 그냥 얼마?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얼마까지 갈까? 20까지 가겠지. 그거에서 자 빼라. 뭘 뺄 거냐면 이걸 뺄 건데 이번에는 요 식의 K자리에 1 넣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 되지 하영아? 1 되지 1. 그 다음에 K에 2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되죠? 3 되지. 3 집어넣으면 5 되지. 그치? 띵띵띵띵 가가지고 마지막에 K에 10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K에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9가 되지. 야 그럼 요거 어떤 느낌이야? 1부터 20까지 다 더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숫자만 제외시킨 거예요? 어떤 숫자만 뺀 거예요? 홀수들만 싹 뺀 거예요. 그럼 뭐만 남겠어? 짝수들만 남겠지. 그럼 이거랑 어떨까? 같죠? 그죠? 5번도 맞네. 그치? 5번도 맞아. 자 그러면은 2번과 4번 중에 답이 있을 텐데 2번은 윤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너무 쉽다 윤서야. m에다가 1 넣으면 얼마? 2 넣으면 얼마? 4 땡땡땡 마지막에 얼마?
20. 그럼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지? 그지? 4번도 맞아요. 그러면 답은 5번인데. 자, 승우야, 5번은 맨 앞에 2분의 1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자, 그냥 여기 j 자리에 1부터 40까지 쭉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어떻게 써져? 1, 2, 3, 얼마까지? 40까지 이렇게 써지겠지. 일단 생긴 모양이 완전 다르죠? 그죠? 요거 이렇게 2분의 1을 분배시킨다고 하더라도 2, 4, 6, 8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항의 개수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4번은 문제에서 말하는 수열과는 다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도 볼게요. 유형 2번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게 아까 말한 시그마의 성질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할 때 요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면 이거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시그마를 분배 법칙하는 느낌으로 각각한테 요렇게 뿌려줄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시그마를 일단 뿌려줘. 뿌려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 곱하기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 곱하기 BK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성질 중에 요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요런 거 이런 거 상수 그치 상수 요거 시그마 앞으로 샥 꺼낼 수 있다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상수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띵 이렇게 쓸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또 여기 있는 요 4도 어때요? 4도 앞으로 띵 꺼낼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요 3이라는 똑같은 숫자를 그냥 10번 더한 거라 그랬잖아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10번 더한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랑 이거를 곱해서 얼마라고 써버리면 끝나? 30이라고 써버리면 끝나 그치? 자 그래서 요 끝에 거는 30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부분 보세요 요거 문제에서 알려줬어 요거 얼마라고 알려줬지? 여기 있잖아 25라고 알려줬지? 그럼 우리는 그 25에다가 곱하기 2 한 것을 쓰면 되죠 그죠? 요 네모 박스가 25니까 거기다 곱하기 2에서 50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알려줬죠 요거 얼마라고 알려줬어? 15라고 알려줬죠 15 그럼 15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4 곱했으니까 얼마 됐어? 마이너스 60 그치? 그리고 끝에 플러스 30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 요거죠? 그치?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 법칙 하듯이 뿌려준 다음에 상수 앞으로 당기고 계산이 가능해 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까지만 풀고 오늘 진도는 마칠게요 이것만 풀고 마칠 건데 이것만 풀고 마칠게 자 2-2번에 보면은 방금 한 거랑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자 방금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 일단 시그마를 뿌려요 시그마를 뿌리고 요 3이랑 4 같은 거 바로 당겨줄게 바로 당겨주면은 자 3 앞으로 당기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4 앞으로 당기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인데 요거는 그냥 얼마라고 보면 돼? 10이라고 보면 돼 그치? 1을 10번 더했다 1을 10번 더했다 얘는 그냥 10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써버리고 자 문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 요 부분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잘 비교해봐 요거랑 요거를 잘 비교하면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어 N자리에 10이 들어갔어 그죠? 얘는 K는 1부터 N까지인데
얘는 K는 1부터 10까지잖아. 그치? 그니까 n자리에 10을 넣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n제곱에서도 이 n자리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돼요? 10 넣으면 돼요. 그럼 10제곱인 거니까 얼마야? 100이야. 얘가 100이야. 이 네모 박스가 100이란 얘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봐봐. 한 개 더. 요 놈 보세요, 요 놈. 요 놈은 지금 얘랑 비교해야 되겠지? 얘랑 비교할 건데 얘랑 비교해보면 또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n이고 얘는 10입니다. 그치? n자리에 10 넣어라 이런 말이잖아. n자리에 10 넣어라. 그럼 우변에 있는 여기 n자리에 10 넣으세요. 10 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40 되지. 그럼 요 놈의 값이 마이너스 40이에요 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써보면 300에서 빼기 160 빼기 10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치? 답은 얼마다? 13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 책에 교재 59까지 그리고 오늘 프린트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가는 프린트가 이제 마지막 프린트예요. 그래서 프린트 11회차 요게 숙제고요. 그리고 오늘 5장을 받을 부분은 책에서는 54까지, 도장 받을 부분은 교재에서는 55까지 봐도 되겠구나. 55까지, 그리고 프린트 10회차 요거 제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